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고객의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조치를 재무부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까지 계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부유층 과세에 대한 일부 입장을 선회하고 고가의 세컨드홈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세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1,660억 달러 규모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가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됩니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 노동자 3만 4천여 명이 파업 승인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도어맨, 경비 등 필수 서비스 중단 시 150만 명의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뉴욕주가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데 이어 아파트 창문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가 출시된 직후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NJ 트랜짓이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70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명칭도 임시적으로 변경되는 등 대규모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까지 은행 계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월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언론 매체 세마포 주최 만찬 행사에서 은행 시민권 확인 행정명령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 금융 시스템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번 행정명령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은행 고객들은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등 시민권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세마포어는 리얼 아이디는 영주권자나 합법비자 보유자도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권 증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권자라도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같은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내 여권 발급 수는 약 1억 8,300만 장으로 전체 인구 3억 4천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조치가 정작 적법한 미국 시민들의 계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 고객의 시민권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특히 지역 소규모 은행들이 고객 등록 시스템 전면 개편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도 분석합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지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출신 톰 코튼 상원의원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불법 이민자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신용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미국인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효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부유층 과세와 관련해 일부 입장을 선회해 뉴욕시에 고가의 세컨드홈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세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에 $500만 이상의 세컨드 홈 소유주를 대상으로 연간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피에드아테르 세금 도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고소득자 및 기업 증세에 신중했던 호컬 주지사가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에릭 애덤스 행정부 이후 심화된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그동안 뉴욕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지출 삭감만으로는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고 밝히며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를 강조해왔고, 그간 호컬 주지사는 부유층의 뉴욕 이탈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이번 성명을 통해 뉴욕 시민들만 재정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연중 상당 기간 비어있는 $500만 이상의 세컨드 홈을 보유할 수 있는 부유층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세안은 약 13,000채의 고가주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500만, $2,500만 이상 구간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정부와 입법부는 해당 세금을 통해 연간 약 $5억 세수를 확보하고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뉴욕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초고자산가와 글로벌 엘리트에 대한 과세를 통해 예산 균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호컬 주지사의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의 짐 웰런 회장은 이 세금은 예상만큼의 세수를 창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 하락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 정치단체인 Working Families Party는 이번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부유층 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1,660억 규모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가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됩니다. 세관국경 보호국이 개발한 통합 환급 시스템을 통해 33만여 곳의 수입업체가 환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세관국경 보호국 CBP가 오는 20일부터 상호 관세 환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CBP가 이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은 케이프입니다. 수입 신고건마다 각각 환급금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이자까지 포함해 한 번에 묶어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신고 건수와 상관없이 전자이체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리가 어려운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CBP는 이를 수작업으로 처리할 경우 인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별도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규모 업체들 사이에서는 환급을 받으러 가는 행정 비용이 정작 돌려받는 금액보다 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내세워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 밖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 노동자 3만 4천여 명이 오늘 파업 승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계약 만료 시한인 20일 이후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도우맨과 경비, 청소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1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 노동자들이 오늘 오후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승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미 최대 부동산 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약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도어맨과 경비원, 청소부, 건물 관리인 등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등 약 3,500개 건물 60만 가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현행 4년 단체 협약이 오는 20일 만료되지만 사측 단체인 리얼티 어드바이저리 보드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파업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과 의료보험, 연금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의료보험 비용 일부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신규 채용자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구조를 도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기존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임금 인상과 연금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부동산 업계가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리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건물 출입 관리와 택배 처리,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유지 보수 등 주거 필수 서비스 전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50만 명에 이르는 뉴욕시 주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뉴욕시 주거용 건물 노동자 기준으로 1991년 이후 35년 만에 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노사 양측은 계약 만료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가정용 탈탄소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보급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데 이어 아파트 창문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조치 모두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가정용 탈탄소 전환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3일 단독주택과 소규모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고효율 히트펌프 설치 확대를 위해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보충 지원금을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트펌프는 전기 기반 냉난방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금은 저소득, 중산층 가구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뉴욕주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추진 중인 건물 전기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히트펌프 보급과 함께 뉴욕주 의회에서는 아파트 세입자도 태양광 패널로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즈 크루거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써니 액트 S8512B는 발코니나 창문에 이동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던 일반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허용하는 최대 용량은 1200와트로 창문형 에어컨 가동에 충분한 전력량입니다. 크루거 의원실에 따르면 800와트 패널에 배터리 저장 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연간 최대 279달러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히트펌프 보조금 확대와 태양광 패널 법안 추진, 뉴욕주의 탈탄소 정책이 이제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과 직접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전 세계 사이버 보안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기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악용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보이면서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빅테크, 월가 최고 경영진, 정부기관이 긴급 회동을 가지는 등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업 엔트로픽이 공개한 최신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인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 국가 안보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토스는 박사급 난이도 문제를 모은 인류의 마지막 시험에서 정답률 56.8%를 기록하며 현존 AI 모델 중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생성형 AI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 구조를 분석해 취약점을 찾아낸 뒤 이를 조합해 공격 경로까지 설계하는 에이전트형 AI, 즉 자동화된 해킹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내부 테스트에서는 다양한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 수천 건의 미공개 취약점을 발견했으며 이미 널리 사용되고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픈소스에 수십 년 된 결함과 버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성능에 따른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가 이미 최고 숙련자를 제외한 대부분 인간을 능가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해커 등 범죄 집단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빅테크와 금융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글래스윙 그룹 참여사에만 미토스 프리뷰판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능력은 특히 금융권에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최신 기술과 수십 년 된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토스가 파고들 취약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은행이 동일한 공급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하기에 한 곳이 뚫리면 연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주요 은행 수장들을 긴급 소집해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1일 AI 위험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며 션 케언 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이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함께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을 파악하고 AI가 악용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JD 벤스 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빅테크 및 대형 은행 수장들과 연쇄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공격자가 아닌 방어자의 입장에서 미토스를 활용해 자사의 시스템 약점을 먼저 찾아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방어자들이 공격자들보다 한 발 앞서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그 유예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교통비 인상을 예고했고 경기장 명칭도 임시적으로 변경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당일 열차 왕복 요금을 최대 7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 FIFA 월드컵 개막식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뉴저지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NJ 트랜짓은 경기 당일 열차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뉴욕 펜스테이션에서 멜라이프 스테디움까지 왕복 열차 비용은 12.9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NJ 트랜짓은 월드컵 경기 당일 이를 100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마디로 7배가 넘는 700에서 775%에 달하는 인상폭으로 총 8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이 같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인근 주차비 역시 225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축구 팬들의 교통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할인 혜택 역시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NJ 트랜짓 측은 요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월드컵 관련 추가 비용이 일반 통근자들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관련 전체 운영 비용은 약 4,80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캐시 호컬 주지사는 30분 안팎의 짧은 구간 열차 요금이 100달러를 넘는 것은 지나치게 비싸다며 월드컵은 가능한 한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요금 인상은 사실상 축구 팬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대회 운영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과 보안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개최 도시 및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티켓 판매 수익이나 중계 수익, 상업 수익은 FIFA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중교통 및 주정부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데 대비해 추가 인력 파견 및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대회의 수익은 FIFA가 가져가기 때문에 요금 인상, 세금 인상 등의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멜라이프 스테디움은 대회 기간 동안 기업 스폰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FIFA 규정에 따라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해당 경기장에서는 6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경기가 열리며 결승전 역시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한 고등학교에서 무장 괴한이 학생들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교장이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 참사를 막았습니다. 지난주 폴스밸리 고등학교에 침입한 20살 빅털리 호킨스는 단자동 권총 2자루를 들고 학생들에게 총격을 시도했으나 총기 오작동 등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 출신으로 학생과 교직원, 자신까지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크 무어 교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용의자를 제압하고 총기를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현재 후전 중입니다. 경찰은 교장의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킨스는 현재 구금 상태로 다음 달 8일 첫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14일 연방항소법원에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 민병대 지도자들의 내란 음모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에는 프라우드 보이스와 오스 키퍼스 지도부가 포함됐으며 1심에서 선고된 금고형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폭동 관련 피고인 1,500여 명을 사면한 데 이어서 나온 것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취하 방향이 이미 결정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원서에는 연방검사장 재임 필요의 서명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 지도부 유죄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뉴저지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 신청 수수료가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이 법은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 검찰총장은 수수료 상한을 피하거나 신청비를 악용해 세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집주인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븐포트 검찰총장은 이번 법이 주택난 속에서 세입자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최대 복권 게임 파워볼이 올여름 영국에서도 판매될 전망입니다. 멀티 스테이트 복권협회와 영국 국립복권 운영사 올원 UK는 이번 주 파워볼에 영국 서비스 확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영국 도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의 국가가 파워볼 잭팟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국 플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잭팟 규모도 더 빠르게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플레이어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티켓 한 장 $2, 당첨 확률 2억 9,220만 분의 1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